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이설주 씨. 오랜만에 TV에 등장했어요. 지난달 15일 이후 24일 만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이설주의 동향이 관심을 끈 거는 지난달 2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왔던 기사 때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북한에서 음란 동영상을 만든 은하수 관현악단하고 왕재산 예술단의 일부 단원들이 공개 처형됐고 북한 정부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한 거는 동영상 주문에 리설주 씨가 연루된 것을 덮기 위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로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안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는데요. 북한이 어제 리설주의 모습도 방영하고 또 은하수 관현악단이 부른 노래도 내보내면서 추문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남재준 원장도 그저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은하수 관현악단 10명이 총살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리설주에 관한 정황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인용돼서 보도됐고 탈북자 단체는 그걸 알리는 대북 전단 삐라를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날이 바로 그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났던 날이었는데요. 시간으로 볼 때는 그 기사 때문에 북한이 이산가족을 연기한 것 이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 뒤로 남북 사이에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에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애초 아사히 신문 보도에 뭔가 배경이 있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좀 강경한 반응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려는 쪽에서 그런 추문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이나 정가에서 조금 도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 역시 이 리설주 추문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이 부메랑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한국의 정보기관이 외신에다가 알려주고 그거를 외신이 쓰면 한국 언론이 뭔가 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 것처럼 받아쓰면서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상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햇볕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다니는 말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논란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옐런 현 부의장입니까? 예. 발표는 어제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지명은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예. 의회 인준이 통과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의장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앨런 지명자가 지명을 받은 후에 했던 말이 주목됩니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리세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력을 더 강화하려면 더 많은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라든지 또 초저금리 기조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6년간 미국 경기가 꽤 회복됐고 금융 시스템도 건전해졌지만 너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효과적으로 일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인플레는 좀 어쩔 수 없어도 물가는 좀 잡을 수 없어도 연준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진 사람인데요. 의장 지명 후에 나온 일성을 봐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1979년 취임했던 폴 볼커 의장 이후에 35년 만에 미국 민주당원이 연준 의장이 되는 건데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토빈세, 이거를 주장했던 제임스 토빈이 박사과정 때 스승이었고요. 또 남편은 비대칭적인 정보가 시장 실패를 만든다라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조지 에컬로프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시장 만능주의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 같은 경제학자들이 앨런을 연준 의장으로 세게 밀었는데요. 앨런이라든지 또 세계은행 김용 총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경제기구의 수장이 되는 걸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만능주의가 문제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벌써 열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협상 움직임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공화당하고 본격적으로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에서 먼저 만났고요. 또 이번 주 안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 232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100명 전원도 곧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AP통신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공화당에 더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37%밖에 안 돼서 오바마 대통령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저께는 보수적인 언론인들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이 공화당의 설득을 앞두고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세계 의류 공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방글라데시 거기서 또 공장에서 참사가 났군요.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악명이 높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노동자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희생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저께 밤에 수도 다카 북쪽에 있는 가지프루 산업단지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소방 장비 같은 기본적인 장비들이 부족해서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임금이 굉장히 싸서 세계 의류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의류공장 한 곳이 무너져서 무려 1129명이 사망해서 충격을 줬었고요. 화재 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공장이 붕괴된 후에 파업이나 시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서 금방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벨상이 각 분야별로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물리학상 수상자 힉스 입자 발견한 과학자들이었죠? 예. 뒷말이 좀 있어요?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앤더스 바란이라는 심사위원이 노벨 물리학상 선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견했던 영국의 힉스 그리고 벨기에의 과학자 이 두 사람이 상을 탔는데요. 올해 힉스의 존재를 입증했던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나 또 이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공동수상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저께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1시간 정도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이미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논란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의 과학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또 노벨 평화상은 그동안 기구에 줬던 적이 있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기관 전체에 준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공동수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지진 피해에 대한 국제 구호를 정부가 나서서 맡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지난달 24일에 강진이 발생해서 600명 정도가 사망했고 집도 2만 채 정도가 파괴됐는데요. 발루치족이라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소수민족이 거기에 사는 지역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분리독립운동을 강화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거기서 구호 활동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정부가 보름 넘게 묵살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분리독립을 하는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활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치적 논리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지진 피해 주민들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